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6월이 되었어요. 지금 2017년이 반이 훅 지나가가지고 시간이 엄청 빠르구나 또 느끼고 있고, 사실 저는 매월 충격받는 것 같거든요. 매월 몇 월이구나에 되게 충격받고 이게 놀라지 않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시간이 빠르다는 것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해장상담소는 매우 반가워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어색하다. 오랜만에. 지금 근황 얘기하는 시간인 거죠? 네, 일종의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스튜디오가 많아요. 되게 낯서네요. 그때는 되게 낯익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근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요? 뭐 글도 좀 쓰고 강의도 좀 하고 우와, 책 준비도 되게 좀 멋져 하면서 보인다. 노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최근 그나마 좀 독특한 근황이라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베이킹에 이제 도전을 해서 맛있는 빵을 도전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도전인 거예요? 빵을 만들어봤다. 오븐에 넣어봤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도전까지. 사주. 아. 빵집을 낼까. 진짜로? 지금 고민 되게 진지하시게 대답을 하신다. 어떡하지? 그렇죠. 네. 차후에 빵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볼까 제 근황 하나로는 영어 공부 예전에도 맨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그 퇴직 이후에 이제 놀러를 가려고 외국 놀러를 가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했다가 모든 미션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 장관 후보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강경화. 네, 오늘 청문회 하시는. 네. 너무 장난 아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유엔을 한번 가볼까. 역시 여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멋진 여성 한 명은 이렇게 여성들에게 많은 롤 모델이 되는구나. 그렇죠. 유엔에 너무 큰 꿈 아닐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생각을 해봤지만 늦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머리 이렇게 백발인 것도 되게 네, 멋있죠. 그게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머리도 그렇게 좀 바꿔볼까. 그거는 되시겠죠. 맞아요. 염색 이제 안 하시는데 너무 가능해요. 되게 근데 발전적인 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많이 배우고. 고마워요. 네. 아니 장미꽃뱀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아까 갓김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반기 끝나는 거에 좀 또 충격. 네. 또 충격받았어요. 또 충격받고 있고. 저 좀 주로 혼자 많이 지내요. 그래서 저번에 누구죠? 무명님이 어반자카파 네. 노래 추천해 주셨잖아요. 혼자라는 노래. 막 듣고 있어요. 어반 작가가 내자가 다 이름이에요? 저기 어반자카파라고요. 예. 여자님 작가 음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작가 이름이 아니라 좀 볼빨간 사춘기도 압니다. 네. 자카파. 네. 네. 네, 혼자 많이 지내고 있어요. 좀 고독하네요.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런 걸로. 그러고 있어요. 네.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진행하고 나서 제가 TV를 하나도 안 보거든요. TV가 그래서- 없으시잖아요. 네, TV 없고 인내심이 약해서 TV를 잘 못 보는 화나서. 성격인데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근데 TV를 보던 진행자가 없어지니까 TV 얘기가 너무 뭐죠? 적은 저요? 것 같아가지고 현상 여사님 나오면 네. 이제 TV 얘기를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요즘 뭐 보고 TV? 계신 주목하고 너무 계신 많이 얘기할 수 웬만하면 있는데. 다 보시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목하는 휴일날 방송?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다 본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재방송 반대를 하고 싶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방송인들이 좀 많은 방송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방송 중에
얘기할 만한 거, 재밌는 거 예. 비디오 스타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박나래 씨 나오는 거. 예. 보셨어요? 저도 웬만하면 다 봐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예, 많이 봐요. 저 예능을 다 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오는 예능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뭐지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근데 이제 그게 뭐지? 아니 게스트 나오고 토크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뭐죠? 여자 아이돌 그룹 되기가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의 슬램덩크. 예. 그게 굉장히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들을 모아놓고 꼭 그런 미션을 해야 하나. 여성들의 꿈이 여성 아이돌 그룹이 되는 걸까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좀 덜했는데 시즌 2에서 약간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끝까지 봤고 그리고 MBC 드라마넷인가요, 그게? 네, 비디오 스타 하는데요. 비디오 스타 네, 하는데. 드라마넷이. 정말 장난 아니게 재밌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동민 씨가 거의 초대된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런데 장동민 씨랑 곽현아 씨가 같이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기하다. 아무 생각 없는 조합인가? 저건 어떤 조합이지? 아무 생각 없는 조합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모르나 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장동민 씨가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게 조금 불편했는데 나와서 어떤 말을 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조합에서 장동민 씨가 별다른 활약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적인 남성임을 계속 드러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잘 안 받아주는. 예, 잘 안 받아주고 조금 싫어하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아니, 좀 찾아봐야겠네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무슨 민우회에서 했던 그 국회에서 했던 그 미디어 내 성평등 관련한 토론회 했었는데 곽현아 씨 나왔거든요. 네네. 곽현아 씨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말 잘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연예인으로서의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와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는 여자들 많은 것 같아. 방송에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여자들. TV 얘기. 근데 저는 그 언니들의 슬램덩크요. 언니들의 슬램덩크 저 시즌 2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예전에 제가 무한도전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 무한도전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 무한도전 컨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평균 이하의 뭐 남자들 모여가지고 어떤 도전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카타르시가 있기도 있어요. 그때 지금 유재석 씨가 지금처럼 그렇게 굉장히 메이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이 있어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그때 무한도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걸그룹 한다는 게 뭐 한채영도 사실은 뭐 되게 예쁘신 배우긴 하지만 되게 이제 나이가 있고 애엄마고 뭐 김숙도 그렇고 홍진경도 그렇고 사실 홍진영도 트로트 가수로서 좀 자기의 마이너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걸그룹 하는 게 되게 그거 보면 항상 저도 울거든요. 그렇게 약간 되죠. 카타르시스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성들끼리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성되는 어떤 분위기, 연대감 이런 느껴지죠. 것들이 너무 정말 귀한 느껴져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아니 여성 방송인들에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장감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김숙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 김숙 씨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쵸. 김숙 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좋아졌어? 너무 많이 너무 좋아졌어? 좋아. 아 김숙 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원래 좋아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심각하게. 왜 문제예요? 일상의 위협이 되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덕질을 할 것만 같은. 하면 되죠. 난 평생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있잖아요. 아니, 진짜 몇몇 있잖아요. 있구나. 박씨. 잊고 있었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군요. 원래 한 번 하던 사람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좋네요. 그리고 요즘에 뭐지 김옥빈. 네. 네. 영화 김옥빈 빨리 배우가 봐야 되는데. 악녀 그거 보셨어요? 내일 개봉해요. 네, 내일 보려고. 개봉한 너무 보고 싶잖아요. 기대돼요 진짜. 네, 김옥빈 씨도 너무 좋고. 나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 보여서 못 봐요. 자기가 예고편은 다 못 봤어요. 보면. 제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예. 뭐 어떻게 지내세요? 각기 저요? 네. 나 어떻게 지내지? 생각 안 해놨는데. 충격받으면서 지내고 있어. 6월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매일매일 것 성명 같아요. 쓰느라. 아, 성명 또 아니 민우에 이렇게 네, 사안이 성명을. 중요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가만히- 성명을 안 쓰냐. 난리 지금 난리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예. 민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인지. 역할을 해야죠. 역할을 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요즘 뭐 많잖아요. 탁현민 씨가 이제 아직 안 그만두셨죠? 네, 사실 그냥 물망에 올라 있다는 상태 그냥 그대로 아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기도 사진은 뭐 찍힌다 뭐 이런 얘기. 그 정도지 뭐 다니고 공식 있을 발표 뭐 이렇게 음. 나온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뭐가 하고 있다는 거는 약간 공공연한 사실 정도인 건데 아무튼 과거에 쓴 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책 네. 그거 남자 사용 설명서. 난리가 났어. 아, 네, 그런 책. 그런 책도 하여튼 네, 출판하는 것도 네. 충분히. 그 출판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 그쵸. 그런 책을 음. 출판을 하다. 다 지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글을 쓴다니까요. 아 그래서 아무나 써도 되는 거. 아무나 써요. 아, 네.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오늘 이현주 대변인 국민의당 네. 대변인이 또 무슨 말을 하셨다고 네. 이런 저런 사안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탁현민 씨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책을요? 저는 주요한 그 문제가 된 책 구하기 구절들만 어렵대는데. 그래. 절판돼가지고. 구절들만 읽어봤는데 최근에 정희진 선생님이 그걸로 칼럼을 이제 자분자분 이렇게 밟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까지 이제 예고를 하면서 썼었던데. 되게 어지신 것 같아요. 전 정희진 선생님이. 어질라고? 그 책을 아니 읽어주고 아, 나도 네. 밟아주고 어떻게 굉장히 읽을 수가 친절하죠. 있지? 그 네, 스트레스.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어지시다. 어진 게 뭐예요? 너무 옛날 단어예요. 어진 어지다고요? 임금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어지다. 고급 단어를 좀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량이 넓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전무더비 보이는 여자가 섹시하다 뭐 이런 류의 글이 있고 말했던 것 같던데. 그 콘돔 네, 안 하고 싶어하고 남자들. 그걸 되게 전무대한 전무대한 앞뒤 구분이 안 가는 여자는 탱크탑 입지 말아라. 짜증난데 가슴. 약간 뭐 이런 류의 내용이랑 내가 지금 그리고 그거 있지 않아요? 쫄바지 입지 말라고 바지. 그 맞아 안에다 쫄바지 입지 말라고. 말라고. 짧은 치마 안에 어. 쫄바지 입지 말라고. 프리하게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모았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다 맨날 봤나 봐요. 지나가면 저 그쵸, 쫄바지 왜 너무나. 입지? 입나 안 입나. 그거를 그게 다 이제 자기 한 사람의 생각에 모아져 있고 그걸 심지어 책으로 내는 용기와 그걸 내줄 출판사를 찾았던 그 상황과 이게 모두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 상황이 됐고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공직에 나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완전 묻혔을 얘기인 건데 이 사람은 그렇죠. 아무튼 뭐 26명이랑 사귀었다는 동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세나보다 한 사람씩 사귈 너무 때마다 자기가 여자랑 사귀었다는 게 너무 난 이렇게 진짜 안 기록해놓는. 사귀었나? 혼자만 혼자만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수 있어. 그런 남자 마음으로 사귀었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26명. 그러니까 26명이랑 뭐 잤다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어떤 그 어디죠?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어디예요? 그 벙커라는 그런 데서 이제 탄생되는 그런 남성들이랑 되게 유사하죠. 벙커가 그게 뭐예요? 뭐죠? 그 벙커 원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여기 팟캐스트 많이 나오시는 네네. 분들.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김어준 몰라가지고. 씨나 그냥 되게 어, 진보 예. 자유주의 네. 소위 이제 진보 남성이라고 일컬어지시는 예, 분들. 욕설 섞어서 하시는 진보 그분들은 그래도 남성들. 책은 안 내잖아요. 이런 근데- 책은 안 되죠. 네, 책까지 저는 이제 근데 이 책이 2007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생각이 변했을 수 있다라고 본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얘기했죠. 해요. 생각 예, 변했다고. 예. 근데 이제 변했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쵸. 어떻게 그 책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이런 게 증거가 조금 더 조금 더 밝혀지고 얘기되지 않으면 그쵸. 그걸 책으로까지 출판했는데 맞아요. 그냥 그건 아니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되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자기 페이스북에 그 사과문 썼잖아요.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네, 예를 들어 아무런 내용이 책을 없어. 다시 뭐 다 수거해서 네. 뭐 지금 팔리지도 않겠지만 뭘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자기 앞으로의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없고 느껴지죠. 뭐 상처받았던
미안하다. 상처받아. 무슨 아니 상처 얘기라고 상처 했어. 안 받았어. 화가 날 뿐이야. 화나는 거거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남자들 그렇게 사과하는 거 많지 않아요? 상처 줬다면 상처 안 줬어. 너가 나한테 상처 줄 정도도 안 돼. 그 정도 상처 받을 거면 우리 현실 살아갈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뭐가 문제고 나는 지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밝혔다면. 게 되었다면 훨씬 좋은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걸로 이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이 공직 나가는 거 혹시 문제 될까 봐 그거 이제 무마하려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게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보면 아는데. 그죠? 정말 나는 나 같은 부끄러워서 얼른 혹시 네.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불질러 달라든가 파쇄기에 좀 얼른 넣어달라든가 판매 어떻게 한다든가 뭐 아니 뭐 도서관에 있는 거 뺀다든가 절판됐으니까 뭐 어떻게 수거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요청을 좀 아니 너무 부끄럽지 않나 그런 말을 자기가 너무 썼다라는 너무 창피해서 어디 길을 다니기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는지 그리고 이제 절판돼서 못 읽겠지 행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막 페북에 글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나는 생각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계시겠죠. 그쵸. 그리고 또 계속 문제가 되겠죠. 이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또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여성단체 연합이랑 같이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그러니까 이 탁현민 씨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성차별, 그러니까 성평등과에 대한 고민 없는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이제 그러기 이전에 민우회가 이제 다른 성명이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성명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우회가 그러니까 문재인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다라는 식의 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뭐를 안 하는 거에 사실 이유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하지 않은 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은 이유를 갖고 있지 보통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갖고 있어야 될 필요도 어떤 순간에 있죠. 어떤 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지 않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은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쟁이 되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건 뭐 전에도 뭐 우리가 뭐 이제 군영법 관련해서 이제 대응했을 때, 뭐 게이 민우회라는 뭐 얘기랄지 그런 그러니까 비판이랄지 게이들의 사안에 나서서 움직이는 그쵸. 것에 대해서 너네는 그쵸. 왜 여성 사안보다 게이 사안에 움직이느냐라면서 이제 그렇죠. 게이 민우회라고 비판했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여성 인권 챙기라고 준 돈인데 게이 인권을 남성 인권을 챙기냐 그런 얘기에 저는 너무 그 인권을 챙긴다. 인권 어떤 인권을 챙기고 어떤 인권을 챙기지 않는다. 챙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난 우리가 여성 인권 챙기려고 여성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아니 여성 인권 챙기려고,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맞고, 근데 페미니즘이 여자들만을 위한 뭔가인 것은 또 아닌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소수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 판단 속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인데, 여자들만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랑 그러니까 민우회가 하는 활동과 정치적인 지향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 그 저는 인권을 챙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운동은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이렇게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인권을 챙기고 어떤 인권을 안 챙기고 어떤 인권을 챙겨야 되고 이런 식의 발상이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타산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에 맞아요. 우리가 여성 권익 이런 말 되게 네. 안 좋아했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렇죠.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이쪽에 뭐가 더 줄어드는? 마이너스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제로섬이나 마치, 인권의 문제가 그런 속량이 그런- 어디 그쵸. 이렇게 배치되는 느낌으로. 근데 제로 썸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그렇죠. 그렇지 않죠. 다 이어져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제 군영법 그 폐지를 위해서 무슨 현수막을 했어요. 근데 뭐 그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좀 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누구 인권 챙기려다 누구 인권 후퇴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하다. 네. 어떤 그건- 인권 네, 챙긴다고 어떤 그렇죠. 인권 후퇴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제 역량이 한정돼 있는데 여성 운동 단체인데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조금 더 힘을 모아 거기에 덜 자원을 좀 더 결집시켜야 되는데 왜 아닌 사안에 하느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근데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도 이게 결국에는 이게 누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의 인권을 챙기면 정말 표현 이상하군요. 어떤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그러니까 뭐 내려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싸우다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 활동하시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여성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이 증오와 이 분노, 화가 이게 막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런 이 정말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른 소위 이제 여성을 위한 운동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우에는 그게 많이 안 드러났나 이분까지 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저는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 운동 여성을 위한 것도 여성에 대한 것도 아니고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냐를 묻는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민우이가 옛날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얘기도 사실 그 캐치플레이즈를 이제 민우이가 만들게 됐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던 거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여성 사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평등 사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에 연대하기를 요청하고 함께 싸워서 더 큰 힘을 만들기를 바라잖아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강경화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이현주 대변인이 오늘 얘기를 한 게 정확한 워딩은 이제 건너들은 거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국방부는 남자가 하는 것이 지금은 더 나으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경화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렇군요. 그런 놀라운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대고 할 수 있는 말일지 대변인이 정말 굉장한 경지네요. 그런 말을 아니 참 아무 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아무 말 대잔치란 말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아무 말이구나. 아니 저런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공당의 대변인 입에서 나올 수 홍준표가 열어놓은 어떤 길인 그러니까 홍준표의 어떤 전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그럼 보통 어떻게 보면 잘려야 되는 수준의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다루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아예 무시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쨌든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에이 설마 그 말이 그래 맞아 이렇게 듣는 사람은 없겠죠 뭐. 아니 이거는 마치고. 근데 맞다고 생각할 수는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설득력이 영향력이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지 나는 그게 참. 근데 우리가 왜 투표 때 지지율 보고 늘 놀라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A형 은 국방에 적절하지 않아. O형이 낫겠어. O형이 활발하니까. 국방이 활발해야 되나?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설득하고 싶지는 않은 뭐 약간 그런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어줘야 돼.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정체성으로 국방부 가서 국방 관련한 요직이나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련한 전문성이 있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또 본인이 정치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네, 본인도 여성이니까. 지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진출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 수많은 여성들의 피와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인데 본인이 그렇게 거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분이 여성인 걸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또
그거조차도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여성이 적은 여성이다 뭐 이런 또 쓰잘데기 없는 이제 얘기를 할 거라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말 반대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성별 가지고. 그리고 설마 입 밖으로 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설마 그러니까. 저 얘기할까? 자기 수준이 너무 드러나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예. 네, 근황과 최근의 이슈들을 얘기를 하며 시간을 좀 보냈고요. 오늘의 주제는 좀 옛날 일을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민우에서 1999년에 이게 18년 전에 진행했었던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줄여서 나여기라는 캠페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00명의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첩을 나눠줘서 그 수첩에 일상생활의 각가지 영역에서 내가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를 좀 적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게 아마 20세기가 가기 전에 꼭 없어져야 하는 수많은 여성차별들을 드러내고 없애보자라는 취지 약간 세기말적 감성 21세기가 찾아오고 있다 약간 이런 감성 속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웃기군요. 그때 되게 세기말 정서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비장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들을 모았었고 그래서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제 결과들, 예상했던 결과들 이런 게 쭉 다 모였었었고 당시에 1위부터 11위까지의 많이 나온 순서대로 그런 결과가 뽑혀 나왔었어요. 그때 천상여자님은 민우에서 활동하고 계셨었죠?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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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게 왠지 부끄러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죠?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한 10대 때부터 활동했던 거죠. 네. 아니 99년이 그때 참 이게 옛날이네요. 그죠? 네. 그때 당시는 예. 밀레니엄이란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Y2K. Y2K. 밀레니엄을 앞두면 예, 이거 꼭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기획했던 네네. 활동인데 제가 한번 순위를 먼저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1위부터 11위가 성차별적 민원 태도. 아줌마 등본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이제 여성들한테는 아줌마 막 이렇게 부르는 관공서 같은 데에서 10위가 신용상의 성차별 남편 보증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대출받거나 그럴 때 남편 허락을 요구하는 그리고 9위가 이제 생활간섭상의 금기와 터부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러니까 뭐 첫 손님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류의 8위 선정적인 광고 벗길수록 잘 팔린다. 7위가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 자,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6위가 이제 커피, 카피, 잔심부름. 미스김 커피 한 잔. 5위 이제 수업 내용상의 성차별.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4위가 도로상의 성차별. 이제 집에서 애나부지 여자가 웬 운전이냐. 3위가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여자의 노는 예스. 2위가 양육상의 성차별. 아들 하나 10달 안 부럽다. 1위가 대망의 1위. 이때 1위로 뽑혔던 게 뭘까요?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그래서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인 명절에 대한 걸로 뽑혀서 나왔었네요. 지금이랑 많이 겹쳐지죠? 뭐가 나올지가 참 궁금하죠. 네, 뭐가 나올지. 네. 근데 명절이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이제 맞아요. 명절 자체가 사실은 네.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때는 명절 근데 그때 당시도 명절이 1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전혀 못했었는데 예, 명절 얘기가 나와가지고 뭘 예상했어요? 예상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상을 가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때는 근데 그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거기 적어서 보내준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다 데이터화하는 걸 엄청나게 일을 하셨었겠네요. 뭐 그랬겠죠. 기억나지 않으시는군요. 팀 아니라 모르시니까. 내일 아니야. 힘들었겠다. 그리고 보니까 막 그 자료 보니까 결과물
가지고 했던 활동 중에 타임캡슐에 그 11가지 차별 모형 묻기라고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에 다시 묻어놓은 건지. 다시 화냈나? 어떻게 되지? 궁금하다. 이거 볼 수 공예만 있는 만든 거 아닐까? 그때도 환경 감수성이 조금 세기말이라 그래. 그때 타임캡슐 이런 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망할 줄 알고. 지구 망할 줄 알고. 99년에 네. 다 망한다 그랬으니까 혹시나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한데 사례별로 좀 들어가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먼저 가정에서의 차별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 여아낙태 그리고 양육상의 차별 사례들이 좀 많이 모였었어요. 좀 같죠. 네, 뭐 대충 지금도 아직도 있지 않아요? 있기는 있겠죠.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근데 워낙에 자식이 귀해서 맞아요. 네네. 아들이든 딸이든. 네. 뭐 그 딸을 좀 최대한, 좋아하잖아요. 네? 딸을 더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딸바보.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딸바보도 그런지는 들여다보면 약간 이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딸바보 욕망하는 게 되게 애교 있을 것 같고 되게 페미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할 거를 나는 기대를 많이 거. 한대요. 근데 딸이라고 애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얘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딸을 바라는 게 딸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봄 노동을 해줄 사람 그런 것도 나중에 있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음.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모인 사연들 중에서 되게 많은 게 뭐 계속 시댁과 남편이 아들 낳으라는 압박을 해서 뭐 3번의 낙태 끝에 아들을 낳은 후에야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라든가 뭐 둘째도 딸이라니 하면서 남편이 울기까지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제 이런 건 좀 달라지기는 한 지금은 맞죠? 사실 빨리 성별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중 다 낳을 때까지 몰라서 얘를 낳고 난 다음에 2명 낳고 3명 낳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뭐 1-2명 낳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여아 낙태 비율이 아직 있죠. 예, 그래서 성비가 네, 자연성비 아닌. 자연성비는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아들을 낳고 자는 이런 건 그러니까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호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 문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저도 아버지가 저 딸인 거 알고 집을 뛰쳐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 오빠 세상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길 바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셋다? 컸대요. 애가 너무 커가지고 애가 지금 너무 커서 아들이겠거니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했고. 딸이다 그러니까 저 그래서 그런 아버지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너 속으로 어떻게 그러실 깨닫는 수가 바가 있나요? 있었겠네요. 네. 아버지도. 아니, 저희도 저보다 이제 막내 여자 동생이 14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1 때 엄마가 41일 때 낳았으니까 되게 늦게 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 낳으려고 난 거죠.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난 건데 그렇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또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 저 진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 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 막내 애를 저랑 둘째 동생이 맨날 키워야 애를 봐야 되니까 또 나면 진짜 미친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연 보니까. 그리고 그거랑 연결해서 오빠는 설거지 안 시키는데 나만 시키는 거. 그리고 뭐 집안에서 아들만 뭐 대학 교육 보내고 이제 여자 딸들은 다 그 학비를 대기 위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성차별 겪는 일. 네네. 뭐 고기 한 점 남으면은 아들. 맞아요. 네, 저희 남동생이 할머니가 주고. 저한테 계란 후라이 안 주시고. 맞아요. 네. 진짜 그거 서럽잖아요. 근데. 완전. 네. 지금도 기억을 하잖아요. 계란 세상 후라이만 서러운 보면. 진짜 그거 진짜 어. 너무 빈정상하죠. 그래서 제 같이 사는 친구가 저한테 계란 후라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그때 외치기 외쳤어. 아니 왜 먹는 거를 가지고 참 치사하게. 그랬어요 옛날에 사무쳐요. 그 아들 애들은 그리고 이렇게 뭐 하나 마지막에 뭐 남잖아요 고기나 뭐 동그랑땡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이상하게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맞아요. 먹는 거 알아요? 미련이 없어. 그게 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속 받아 먹어요. 길러와서 근데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서 그걸로 그러니까 커플끼리 그걸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남자친구가 너무 개의치 않고 자꾸 그걸 먹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도 막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저희 명절 때 조카 남자 조카랑 여자 조카가 있는데 여자 조카가 와가지고 둘 다 초등학생이고 여자 조카가 더 어린데 여자 조카가 와가지고 이제 저가 설거지하는데 옆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줄 일이 없나라고 예의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여자 조카한테 왜 부엌에 자꾸 들어오냐. 여자는 부엌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여자 조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모한테. 너무 좋아하는 좋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겠구나. 이제 남자 조카는 너는 남자가 어디 지금 거실에 있어. 빨리 부엌으로 와. 떨어지게 거실에 앉아 있고 그래. 들어와서 부엌으로 와. 와. 이제 보니까 말을 좀 다시 해야겠는데. 네. 또 많이 들어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호주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호적을 떼봤더니 이제 호주가 엄마가 아니라 남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집안의 대표가 남동생,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일 때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놀랐었던 거라든가 이혼하고 나서 조카를 이제 언니가 양육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례라든가 제사 얘기도 있네요.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재산은 사촌 오빠가 모시는 딸인 자기보다 사촌 오빠에게 권리가 있었던 이런 이제 집안에서의 문제 얘기도 많이 있는데. 호주제가 없어진 게 2005년?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 지나고 이제 6년 후에 호주제가 없어졌었던 거고. 이때 아마 한창 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논쟁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호주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완전한 폐지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시작되면서 뭐 부모성 함께 쓰기라든가 이제 이런 문화 운동도 뭐 시작되고 그게 이제 뭐 90년대부터 고민이 시작됐는데 뭐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호주제가 폐지돼서 뭐 부모성 중에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혼인 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거든요. 부모 중에. 그러니까 남녀 커플이 지금 뭐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혼인 신고를 하면서 부모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기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게 그거 왜 그때 선택하게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뭔가 미비점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호적이나 이런 거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뭘 떼야 될 때 무슨 등본인가 초본인가를 떼면 아버지의 고향에 가가지고 아버지 주소를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폐지가 됐기는 했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 호주제 폐지할 때 그 유엔 쪽에서 계속 공고하는 것도 이제 아버지 성만 따르게 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선하라고 공고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성 문제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부모 성 중에 자유롭게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부모성 함께 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문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부모성을 함께 쓰는데 최근에 이제 어디 가서 부모성 함께 쓴 이름을 딱 했더니 저한테 다른 하나성이 혹시 남편성이냐고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이에요? 남편성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많이 듣는 질문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 얘기를 정말 100이면 100은 맞아요. 뭐 계속 성 붙이냐, 성이 뭐 나중에 뭐 내게 되냐. 몇 개 이긴 되냐, 받고 박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궁금할 수는 있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도 않으면서 우리들 내에서도 하도 모르니까 그 규칙을 만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성의 아빠성, 여성의 엄마성이 계속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계속 성이 2개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뭐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혈연주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 자체를 안 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친족 관계, 그러니까 가문 이거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맞아요. 옅어진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남성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호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약간 가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이라는 말은 너무 살아있잖아요. 지금. 가장? 예, 가장.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한테 네가 가장이다. 아니 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그 가에 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 괜히 그런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대장을 늘 세워야 집에 짱이 있다. 근데 집에 짱이 있다가 그게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정말 작동되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저희가 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의 육촌, 삼촌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 받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장례식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돼. 그리고 자기 그 사람도 더럽게 못하면서도 이거 돈 받아서 빨리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난 옆에서 일하는 거 보면 깝깝한데. 아우 속 터져. 근데도 엄청 그 집안에서 약간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걸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권위가 자꾸 부여되니까. 근데 그 돈 받는 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러고 앉아 있으면 차라리 내가 해야지. 아우 정말 저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예 벗어나고 싶지만 곳곳에 그 뭔가 자취가 있어.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미완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한번 이제 집에서 이제 제 동생 부부가 왔는데 제 동생 와이프가 제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높임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나갔다 와요. 뭐 내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저런 말을 쓰니까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타인이 보기에 이제 마치 와이프가 이제 특히 시집에 왔을 때 네, 와이프가 이제 자기 반말하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반말하고 이러면 뭔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까봐 신우고 일부러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존대를 사용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이렇게 존대를 무서워. 남편한테. 그분 처음 뒷골목이야. 당혹스럽겠다 진짜. 뭐가 메시지 복잡해. 그랬더니요. 가지고 왜 자꾸 존대를 하냐. 그래서 우리 눈치 보느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분도 살기 팍팍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 난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 평상시에 그쵸. TV 보면서 너무 거슬렸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해도 된다. 집에서도 그러냐. 여기 집에서는 야 너 하겠죠. 아니 그랬더니 아니 뭐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오빠니까 뭐 그럴 수도 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잘 안 하긴 하죠. 뭐 이러는 거여서 내가 내 동생이 나한테 높임말을 안 쓰는데 연령의 문제라면 아니 저기 당신 남편도 나한테 높임말을 연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데 야 너 뭐 누나 뭐 해라 저래라 이러는데 당신이라고 굳이 연령 때문에 높임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따박따박 신우박박하다 진짜 싶을 거예요 그분도. 어느 장단에. 조심해 주세요. 정말 속으로 힘들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습이죠. 약간. 그러니까 남편의 저는, 또 지인들이 있어.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존대해줘야 된다는. 시켜 세워야죠. 내 남편이 그러니까 너한테 존중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는다라는 식의 그쵸, 어떤 그쵸.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 그쵸. 근데 남자는 또 여자를 하대해야 되는 그런 거 게 하면 정말 남들 있는 데서 하대하잖아요. 일부러. 안에서는 일부러 기어도. 막, 집에 가서 길어. 네. 참. 또 이제 관공서에서의 차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성차별적 민원 태도인 거고, 여기 사례가 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50대 정도의 남자가 운행하던 트럭에 치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갔는데 순경이 남자 운전자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직업 선생이 나에게는 아줌마라고 했다. 그래서 조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내 직업이 밝혀지자 다시 나를 교수님이라고 칭했다라는 이제 40대 여성분의 사례가 있었네요. 근데 이분 교수님이어서 좋았겠네요, 그나마.
그나마. 네. 만약에 아니면 그게 아니었으면 영원히 아줌마. 그냥 아줌마지.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전 이거 보면서 그때 해장상담소에서 얘기했었던 그거 딱 생각났어요. 그 영화관에서 무슨 폭력 피해자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는 가해자한테 선생님이라 그러고 나한테는 아가씨라고 해서 아니 왜 나는 아가씨고 제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여자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 아니, 지금은 사실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뭐 아무나 지금 너무나 너무 많이 발급해줘서 지금 진짜 여성 무대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 남성의 사인이 남편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들한테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이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하는 그렇죠. 우린 항상 그런 분야 속에 힘들어지죠. 내가 저걸 하고 싶지도 않은데 기회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권리는 동시에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 조금 그게 고민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차별로 지하철 버스에서의 성희롱 너무나 뭐 지금도 이게 이제 뭐 추행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간 차지하는 문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남자가 이제 쫙 벌리고 앉고 신문 막 펼치고 보고 이거야 뭐 사실 지금도 네, 너무나 그렇고 다만 조금 달라진 거는 뭐 개저씨 이런 말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쩍벌하는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분위기 그렇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게 직장에서의 차별 모집 채용상의 차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군가산점 5점 주는 거에 대한 사례도 좀 많이 모였었고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제 상사가 공개 모집은 남자 여자 뽑는 걸로 내고 사원은 남자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오래 진득하게 있지. 여자는 조금 이따 나가고 결혼하고 한다라고 말했던 이제 사례를 보내주시기도 했던 이거 역시 지금도 결혼할 거냐, 뭐 애는 낳을 거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있는 거고 성희롱 직장에서 옷차림이나 화장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뭐 심지어 몸 치면서 뭐 예쁘다고 말하는 이런 류의 성희롱들 그 술 먹을 때 옆에 앉아서 따라라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사례가 많이 모였었네요. 그래서 SNS에서 또 본 게 있는데 그 엊그저께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회장이 이제 그 신입 비서를 성추행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댓글들이 정말 조금 저열하다 싶은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꽃뱀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 팔짱을 끼냐, 왜 따라갔냐, 왜 따라갔냐. 회장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이 부른다고 해서 왜 굳이 갔냐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이 트윗을 하셨는데 남성들이 단란주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상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회사분이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회장이 부르는데 그걸 거절 못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라고 하는 그런 트윗을 봐서 저는 너무나 적절한 비유다. 단란주점조차도 거절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그건 불법인데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러니까 그 회장이 부르는데 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설사 그렇든 저렇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가해자한테 이게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그런 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케이스는 그 지나가던 여자분들이 구해준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또 이제 이때 또 많이 나왔던 사례가 여성 우선해고인데 특히 IMF 이후에 이때가 이제 99년이면 바로 이제 97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잖아요. 그전에도 이제 결혼하면 퇴사하는 풍토가 있기는 했는데 IMF 이후에는 결혼한 여직원은 무조건 퇴사하라는 방침이 아예 내려져서 줄줄이 퇴사하게 되었던 혹은 이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은 뭐 결혼한 여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성 우선 해고라는 이제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해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상은 해고인데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이제 다 퇴직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거의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났고 또 이제 민회가 이제 뭐 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전화들이 왔어요. 해고에 대한 상담이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발령이 난 거예요. 대기 발령이 났는데 대기 발령 장소가 화장실.
그러니까 그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발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싶은 그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뭐 사내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내부부 해고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둬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제 다 퇴직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해고 전략들이 굉장히 횡행하던 때였죠. 그래서 거기에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커플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버티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이제 버티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시집 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치. 남편 잡아먹을 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안 내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고들도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혼하면 피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얘기했었고 그런 상담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업장이 시작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버틸 수가 없어요. 남성을 퇴직시키면서 자기가 버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99% 이상 여성들이 90% 이상 여성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전략을 많이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좀 상징적인 사업장 그게 가장 거의 처음 일어났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했던 사업장 중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장도 있었고 그렇게 해고당해서 다시 복직하는 그런 사례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내부부 해고는 성차별이다라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생각도 생겨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싸움 자체를 처음 시작했던 그룹 여성 노동자분들은 실제로 복직되지도 못했고 예, 그랬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커피 타는 거나 복사하는 거 뭐 사무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여자들한테 맡기는 거 그 사례도 되게 많았는데 이때는 커피 끓이게 하는 건 되게 일상적인 문화였겠죠? 근데 지금은 머신이 많이 나와서 좀 덜한가? 머신이요? 직접 믹스 안 하고 요즘에는 누르면 찍 나오는 그 있잖아요. 돌스 그거를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커피 기계 기계는 남자가 잘 다룬다며 좀 남자가 되는 거 아니야? 커피 기계 커피 기계 커피잖아. 아니 그래서 그때 제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였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머신을 주문을 했어요. 커피 자판기를. 왜냐하면 이제 저희 민우에도 사무실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판기를 주문을 했는데 자판기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큰 자판기 반토막한 자판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여성이 모자 이렇게 책 넓은 모자 쓴 이런 그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미스킨 커피 한 잔인가? 그럼 그게 민우로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장가 와 야 막 이러면서 이런 커피 기계가 있고 이게 우리한테 배달이 오다니 지금 같은 풍자적인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 진심. 풍자가 웬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장에 연락을 해서 반품을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여성이 커피를 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게 이제 기계로 나오는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의 차별 이래가지고 뭐 그 속옷 단속하는 거 학생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강의 시간에 농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농담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 지금도 뭐 너무 그렇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는 안 되나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차이 알면 정도. 하지 말지. 그러니까, 꼭 하지. 속옷 단속하고 이런 건 진짜 네. 저 다닐 때도 많이 네. 그랬어요. 지금도 여기 그럴 것 브라자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하는 거. 체육 교사나 학생 주임 남자 선생들이 많이 했었죠. 막 색깔 있는 거 못 입게 하고. 근데 사실 하얀색을 입어도 다 티가 안 티나긴 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를 조금만 유니크하면 냅두질 않아. 멋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급식 식당에서 남학생들은 반찬이랑 밥 많이 주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살찐다고 안 주고 뭐 이런 사례도. 그러니까 밥을 덜 주는 그건 지금도 그러는 거 같아요. 식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학교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도 그래요. 학교 그 이제 급식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땐 괜히 배가 안 고픈데도 배가 터져 죽겠어도 지금 거기서도 더 달라고 또 하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승질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생활 간습상의 터부 금기 이게 당시에 9위였는데 그때 뭐 택시를 탔는데 재수없게 개시부터 안경 쓴 여자 걸렸다라고 이제 택시 기사가 투덜거리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최근에 권기면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울산을 가셨다가 어느 아침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침 첫 손님으로 여자 안 받는다고. 아직 재밌었겠다. 강의하러 가서 오랜만에 강의 가서 얘기하지. 강의하실 욕구가 확 올라가겠다. 거의 30분 정도는 그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아니 그 얼마 그래서 떠돌던데 그 실험한 거 택시를 타서 내비로 주소를 알려주고 내비 찍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 한 몇 명씩 많은 숫자였던 것 100명씩인가 이렇게 따로 성별로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남성이 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잘 가요. 근데 여성이 탔을 때는 꼭 궁시렁거리고 뭐라고 하고 뭐 이 아는 주소가 있다 없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남성한테 안 그런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러게요. 내가 남성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택시 타면 꼭 아는 척해요. 모르는데도. 길을 그 양화대교로 가주시고요. 뭐 길을 서부간선도로 몰라요 저 근데 서부간선도로 모르는 가주세요. 거 알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막 얘기해. 그래요? 아니 서부간선도로 가주세요. 일부러 아는 척해요. 모르는데. 그냥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말을 줄이세요. 서부간선도로 말고 그러면은 그쪽 뭐죠? 그 이름 대교 그럼 뭐 얘기해요. 그럼 그쪽으로 가주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야 되다니.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택시를 탈 때. 되게 똑똑한 말투로 막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님이구나. 골목골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남성들은 이 골목골목 들어가는 거는 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골목 들어가서 세워주고 여성들이 골목골목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승질 내면서 여자가 골목 들어가는 건 까탈스러워서 그러고. 큰 길에서 그냥 내리라고 걸어가. 뭐 택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영어 못한다는 둥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들었던 얘기잖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더 다루기에는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더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그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반복되지만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한데 올해 민우회에서 또 이런 대대적인 성차별에 대한 조사 활동 이런 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시즌 2로 그 99년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다시 어떤 순위가 좀 바뀌었는지 아마 뭐 미디어랄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발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그 떼수건도 드리거든요. 때 앞에 평등하다. 예, 때 앞에 평등하다 해서 진짜 때도 있고 때야말로 정말 평등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때예요. 진짜 때요. 진짜 때요? 때밀이 할 때 때요. 그리고 그때요? 시기의 때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중의적 표현으로 하신 그렇죠. 거죠? 그 메시지가 떼수건에 적혀 있는 맞아요. 그런 떼수건인 거죠. 그렇죠. 그 떼수건도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면 그 다 드리긴 어려워서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예정이에요. 예. 뭐 떼수건을요? 예를 들어 뭐 100번째, 뭐 500번째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재밌겠네요. 있고 그래서 그걸 써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참여로서 이 성차별을 목격하고 관찰하고 이제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겪는 거를 다 그러니까 사회 세상에 내가 복수한다라는 심정으로 그렇죠. 예, 다. 써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서 찾아보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아마 이제 2, 3일 사이로 올릴 것 같고요. 예, 뭐 민우의 오프라인으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저 회원팀 성평등 복지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례들이 모이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이제 못다한 얘기들 혹은 소감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그러네요.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어색해진 느낌. 네. 네. 신선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안 하다가 그러니까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다시 또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아닙니다. 예, 추억을 지금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이 많이 안 나서 네.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기억을 네.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저 나오는 건 못 듣는데 저번에 그 미정님이랑 이렇게 무명님 나온 거 이렇게 남이 나오면 듣거든요. 근데 듣는 입장이 되니까 참 일상에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청취자. 아니 그 이렇게 혼자 주말에 돌아다닐 때 산책할 때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방송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네. 저희는